안녕하십니까. 자, 2차 국서는 다 끝났고 얘들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벡터로 합시다. 벡터 들어가기 전에 소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또 오늘도 초등학생 관중이 있는데, 원래 민재가 있었잖아. 근데 이제 또 한 명이 추가됐네. 소원이라고. 이렇게 관중이 2명이나 있어서 이게 또 온라인 수업인데도 관객이 있으니까 더 기분이 묘하네, 얘들아.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들아, 여러분들 페이지로는 59쪽입니다. 59쪽 벡터 써볼게. 평면 벡터. 첫 번째 벡터의 연산. 벡터의 뜻. 첫 단원이라 쓸 게 되게 많네. 인트로가. 벡터의 뜻. 얘들아, 먼저 이런 얘기를 한번 할까? 나는 개인적으로 기하 벡터가 없어진다 했을 때 다른 부분보다도 벡터 부분이 되게 굉장히 조금 아쉬웠습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수학의 꽃은 뭐야? 벡터 아닙니다. 고등학교 수학의 꽃은 미적분이지, 사실. 미적분이지. 근데 이렇게 표현해 볼까? 미적분은 뭔가 학문을 이루는 어떤 근간, 뭐 어떤 자연과학을 이루는 근간이라면, 벡터는 좀 따분한 말일 수 있지만 이 과학기술 시대의 가장 근간이 되는 학문이라고 해야 될까? 실제 대학을 가면 벡터 자체를 배우지는 않습니다, 얘들아. 고등학교에서 벡터를 배울 기회가 마지막이고, 모르겠어, 대학마다 다를 수는 있겠는데 이 고등학교의 벡터를 대학에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벡터를 하나의 어떤 뭐랄까 세계관을 형성해 가지고 다른 걸 가르치지, 벡터 자체만 가르치는 건 고등학교가 끝이거든. 그래서 아무튼 이번 3학년은 벡터가 빠지고 내년부터는 또 벡터가 또 들어오는데, 그리고 내가 첫 오리엔테이션에도 설명을 했지만 벡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했던 공간 벡터 단원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아예 공간 벡터 단원이. 좀 개인적으로 아쉽긴 한데 그래도 벡터를 가르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얘들아. 그래서 그 한 가지 더 여담을 얘기하면, 얘들아, 뭐 선생님마다 막 이렇게 뭐 좋아하고 뭐 잘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나는 벡터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나는 벡터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벡터를 내가 가르치는 것들 중에서는 가장 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들아, 이거 상대적인 게 아니야. 그냥 나 안에서야, 내 안에서. 누군가 비교가 아니라 한번 여러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진짜 잘하나? 아니면 뭐 그냥 그러나? 자, 해봅시다, 얘들아. 자, 여러분들 페이지로는 59쪽, 60쪽 여기를 먼저 보면 되겠네. 되게 자세하게 합시다. 얘들아, 먼저 벡터를 알려면 이 2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스칼라가 있고 그리고 벡터가 있습니다. 스칼라가 있고 벡터가 있습니다. 스칼라가 뭡니까? 물리 시간에도 한 번쯤 배웠을 수도 있는데 크기만을 가지는 양입니다. 크기만을 가지는 양.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니까 기분이 묘하네. 스칼라는 크기만을 가지는 양입니다, 얘들아.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스칼라형으로 속력, 질량, 거리,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스칼라형입니다, 얘들아. 이런 것들이 스칼라형. 그러지? 물체의 질량은 고유하잖아. 뭐 거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럼 벡터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는 양. 이 양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크기와 방향 함께 가지는 양.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위에서는 속력이라고 했지. 여기서는 속도가 됩니다. 질량이라 했지. 무게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무게는 얘들아 오해하지 말게. 중력과 속도가 꼭 지구에서만 무게를 측정하는 건 아닙니다. 뭐 달에서 측정하면 또 달라지지. 무게가 그래서 벡터양이야 얘들아. 그리고 거리 대신에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변위 이렇게 말할 수 있어. 현 3학년들 3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엊그제 4월달에 봤던 거에 이게 변위 문제가 나왔지. 몇 번 문제였을까? 뭐 한 15번 이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재밌는 게 얘들아, 옛날에 광고 기억나? 옛날 광고에 광고인가? 뭐 그런 명언 같은 거 있잖아. 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근데 사실 그 말은 엄밀하게 보면 틀렸대 얘들아. 뭐라고 말해야 돼? 인생은 속력이 아니라 방향이다. 그러면은 맞는 얘기야. 왜냐면은 이미 속도 자체, 우리가 이걸 혼용해서 쓰지만 이미 속도 자체에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혼용하지만 실제로는 속력입니다. 속력.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래서 있잖아 얘들아. 일반적으로 스칼라양은 크기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직선 위에 스칼라양을 보통 표시합니다. 수직선 위에 나타내 이렇게 씁시다. 일반적으로 수직선 위에 나타냅니다. 벡터는 뭐 아까도 말했지만 공간에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뭐 너무 많은데 스칼라는 그 양만을 따지니까 이런 차이가 있네. 두 번째. 본격적으로 합시다 얘들아. 자, 우리 민재랑 소은이도 한번 봐봐. 미안해. 자, 봐봐. 얘들아 봐봐. 결국은 벡터라는 건 크기와 방향을 함께 하는데 우리가 결국은 수학적으로 이거를 표기할 때는 크기와 방향 함께 나타낼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방향을 나타낼 때 쓰는 기호가 화살표 아닙니까? 그래서 벡터도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씁시다 얘들아. 이런 화살표에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A, 얘를 B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쓰냐면 부를 때 벡터 A, B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벡터라면 벡터 A, B. 기호로는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씁니다. A, B 쓰고 위에 화살표. 이걸 벡터 A, B라고 부릅니다 얘들아. 근데 이제 이게 좀 뭐랄까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길잖아. 그래서 이렇게도 간단히 쓰기도 합니다. 그냥 이거 자체를 스몰 a에 해서 A 벡터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AB 벡터라는 얘를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소문자를 이용해서 A 벡터. 스몰 A 벡터지. 그냥 A 벡터. 느낌 오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이는 라지 A와 이 라지 B, 그러니까 벡터를 표시하는 이 세부적인 부분은 항상 대문자를 쓰고 그걸 단축으로 쓸 때는 대부분 소문자로 쓰고 이건 거의 하나의 약속이라고 봐야겠네. 여기다 써볼까 얘들아? A를 뭐라고 해? 벡터 AB에 처음 시작하는 점, 그래서 시점 이렇게 말합니다. 시점, A점을. B는 뭐가 됩니까? 벡터 AB에 당연히 종점. 자, 그리고 얘들아,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기 때문에 이거의 크기는 이 화살표의 길이가 이거의 크기가 되고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벡터 AB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절대값 표시를 써주면 얘가 뭐다? 벡터 AB의 크기가 됩니다. 크기가 됩니다. 얘들아 흰색이 다 써버려서 잠깐만. 벡터 AB의 크기가 됩니다. 나오네. 벡터 AB의 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의 크기는 이렇게 쓰는 거지. AB 벡터의 절대값을 써서 이렇게 크기로 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주면 얘들아, 혹시 뭐 자연과학 계열 공대든 뭐 어디 다른 데서 대학에서 수학을 배울 때는 이제부터 이 절대값 기호가 대부분의 새로운 수학의 다 크기를 나타냅니다. 얘들아. 대부분 이 절대값 기호가.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그게 크기인지 절대값인지를 판단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A, B의 크기를 이렇게 써도 되겠지. 우리가 스몰 a를 알고 있으니까 뭐라 쓸까? 나오네. 얘들아 미안한데 초록색으로 좀 쓰겠습니다. 흰색이 다 썼네.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게 벡터 AB의 크기입니다. 얘들아 흰색이 다 돼서 미안합니다. 초록색으로 그냥 쭉 쓰겠습니다. 초록색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문자는 벡터의 시점과 종점을 나타낼 때, 그리고 이 스몰 a는 그냥 벡터 자체를 간단하게 나타낼 때 이렇게 씁니다. 용어 하나만 다시 정의합시다. 세 번째. 초록색으로 쓸게. 얘들아 단위 벡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등학교 1학년 때 혹시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원 또는 뭐 그런 거 배운 적 있습니까?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원. 그거를 혹시 선생님이 단위원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을까? 물론 안 썼을 수도 있고. 단위원은 말 그대로 뭐 어떤 수학의 어떤 단위가 되는 건데 대부분은 1을 기점으로 합니다. 뭐 반지름이 1이든 뭐가 1이든. 그러니까 단위 벡터라는 것도 동일한데 뭐라고 쓰냐면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얘들아. 크기가 1인 벡터.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얘들아. 이 알파벳 1호도 쓰고 크기가 1이기 때문에 얘는 1이다 뭐 이렇게 쓰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대부분 잘 쓰지 않는 기호기도 해. 물론 문제집에서는 나올 수도 있는데 교과서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대학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씁니다. 이 2는 이 단위를 나타내는 그 원소의 약자일 거예요. 뭐 엘레멘터리? 뭐 정확하게 모르겠네. 그 원소 기호처럼 이 약자를 2를 이렇게 쓰거든. 크기가 1인 벡터. 자, 0벡터도 있습니다, 얘들아. 0벡터. 0벡터는 뭡니까? 벡터가 뭐야? 크기와 방향을 갖는다 했잖아. 그리고 시점이 있고 종점이 있고. 근데 이게 시점과 종점이 움직이다 보면 한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를 0벡터라고 합니다. 얘 한번 들어볼까?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니까 AA 벡터, 벡터 AA 뭐 이것뿐입니까? 뭐 벡터 BB 얘네들 다 0벡터입니다, 얘들아. 시점과 종점이 그냥 다 일치하지. 근데 물론 기호로는 이렇게 쓰지 않겠지. 0벡터니까 이렇게 씁니다. 크기는 뭐가 돼? 당연히 0입니다, 얘들아. 0벡터. 얘들아, 내가 0벡터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기호를 이렇게 쓰고 크기가 0이다 이렇게 했는데 좀 한 가지 의문 들지 않습니까? 뭐가 의문이 드냐면 얘들아, 벡터는 뭐라고 했어? 벡터는 여기 보면은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는 양을 벡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도 존재하고 방향도 존재하는 그 양이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크기와 방향을 모두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것이 벡터인데 0벡터는 어때? 방향이 없지. 아예 방향성이 없습니다. 점 하나에서 움직이질 않았어. 그리고 크기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0벡터라고 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 물론 뭐 교과서에서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0벡터라는 걸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잠깐만. 왜냐면 또 꺼졌을까 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해 볼게. 내가 아는 바 안에서. 얘들아, 내가 아까 전에 처음에 그랬지. 벡터를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배우지 대학을 가면은 벡터 자체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맞습니다. 왜냐면 이 벡터를 지금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는 양이라는 건 현실 세계에서 적용을 하는 거야. 현실 세계에서. 그러니까 물리에 빗대서 적용을 한다 생각하면 돼. 근데 수학의 발전이라는 건 그 추상화에 있지 않습니까? 추상화. 얘들아,
그래서 대학을 가면 벡터 공간을 배워. 벡터 공간. 벡터 공간이 뭐냐면 내가 빨리 할게. 얘들아 별로 관심 없을 수도 있는데 빨리 할게. 여러분들 덧셈 뺄셈 하잖아. 그렇지? 덧셈 뺄셈을 하는 공간은 어디야? 실수라는 공간이지. 실수라는 공간. 실수해서 덧셈 뺄셈을 하잖아. 3 더하기 3이 6이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실수해서 그런 거 하는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실수는 왜 이게 가능한가? 덧셈 뺄셈이. 그럼 실수가 아니면은 덧셈 뺄셈이 가능하지 않는가? 반대로 실수해서 만족하는 성질이 어떤 다른 수학에서도 만족되면 그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실수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야? 0과 1의 발견 아니야? 0과 1의 발견. 뭐 이런 시작점이라고 친다면 0은 어때? 0을 기점으로 음양이 나누고 뺄셈이 생기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얘들아. 똑같은 얘기야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수라는 공간을 뛰어넘어서 뭔가 새로운 다른 차원의 어떤 수학을 얘기를 할 때 그 실수에서 성립하는 성질을 그대로 다른 차원의 수학에서도 성립하면 그냥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지. 그 차원 자체를 하나의 어떤 스페이스로, 공간으로. 그런 의미에서 벡터 공간에서 이 0벡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공간에서의 숫자 0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의에 빗대어 보면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는 양에 빗대어 보면 0벡터는 아무 숫자에도 쓸모가 없지만 우리의 목적 뭐야? 좀 더 발전된, 좀 더 추상적인 그리고 수학을 가지고 어디까지 우리가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할 때 0벡터는 숫자에서 0을 뜻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는 양인데 0벡터?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계속 이제 삼천포로 빠지고 새로운 차원의 공간을 얘기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실수에서 0과 같은 역할을 빼주기 위해서 0벡터라는 쓰고 내가 아까도 말했지 이 벡터라는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는 양은 여러분들 눈높이에서 정의하는 거고 대학교에서는 이런 정의를 쓰지는 않습니다. 물리학과를 제외하고 물리는 아니야. 수학 자체는 이 정의를 또 쓰지 않습니다. 이건 좀 다운그레이드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벡터 자체를. 이 정도면 이해가 될까? 혹시 제 뭘에 관심 하나도 없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들까 봐. 옛날에 3학년 애들한테도 이런 얘기 해줬거든. 한 번도 그런 질문 안 나왔는데 뭐 면접관 이런 질문 하는 거야. 왜 0벡터야? 벡터의 뜻에 안 맞지 않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뭐라 대답할래? 근데 이제 다 알지. 내가 예상 질문 보면 그 질문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실수상에서 성립하는 그 성질을 추상화한 과정에서 숫자 0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부여 방법으로 0벡터를 하는 거지. 이 벡터의 정의는 고등학교에서의 정의고 실제 추상화된 공간에서는 그러진 않겠지. 오케이. 자, 역벡터도 얘기합시다. 역벡터. 역벡터는 뭐냐면 주어진 벡터의 시점과 종점의 시점과 종점의 위치가 바뀐 벡터 이렇게 씁시다. 이 말이 이해갑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얘들아 AB 벡터라는 게 있어. 벡터 AB. 그 역벡터는 뭐야? 당연히 시점과 종점의 위치가 바뀌니까 BA 벡터가 되겠지. 벡터 BA, 뭐 BA 벡터. 그러면은 우리는 이 BA 벡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뭔가 뒤집는다 뭐 그런 뜻에서 기존의 AB 벡터를 뒤집었다 해서 앞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벡터의 덧셈 뺄셈에서 얘기를 할 거고 지금 말하는 단위 벡터, 역벡터는 이 용어 자체는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수업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쓸 수도 있겠네. 0벡터는 뭐 거기서 나오고 있으니까 교과서에서도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얘들아. 여러분들 교재로는 61쪽이고 예제는 좀 건너뛰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해볼까? 서로 같은 벡터. 이거를 이제 한자로는 벡터의 상등이라고 하는데 상등.
얘들아, 근데 한 번쯤 생각해보면 우리 집합을 배울 때 뭐 배우는지 알아? 집합을 배울 때 그 순서가 집합을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때? 집합의 용어를 배우고 정의하고 집합의 용어 뭐 여러 가지를 배우고 집합 두 개의 집합이 같다는 걸 배웁니다. 이 모든 수학 체계가 이렇습니다, 얘들아. 어떤 수학을 정의하고 그 정의한 내용과 같다는 게 무엇이냐? 내가 어떤 수학을 정의를 했어? 그것과 같다는 게 무엇이냐를 또 정의를 합니다. 그걸 우리는 상등이라고 하는데 벡터를 정의했잖아. 뭘 배워야 돼? 어떤 두 개의 벡터가 같다는 건 무엇이냐? 응? 그걸 얘기할 거야, 얘들아. 두 벡터. A 벡터, B 벡터에 대하여 이 A 벡터와 B 벡터가 같답니다, 얘들아. 이 A 벡터와 B 벡터가 같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두 벡터의 뭐가?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되지 않습니까? 크기와 방향이 모두 같다. 당연하지. 벡터의 의미가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양을 벡터로 지금 정의하고 있으면 크기와 방향이 모두 같으면 되는 거지. 좀 더. 그럼 과연 크기와 방향이 같다는 건 무엇이냐? 얘들아, 크기라는 건 이 벡터의 길이라 했어요. 길이. 이 길이가 크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두 벡터가 같으면 이 길이와 동일한 길이를 가지면 되고 방향이 같다는 건 뭐야, 얘들아? A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방향을 여기를 가르쳤지만 A가 만약 여기 있다면 내가 하는 말 이해가? 다시 한 번만. A라는 시점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방향을 여기를 가르쳤지만 A가 여기에 있다면 방향은 이쪽만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지, 얘들아. 무슨 뜻이야? A 벡터와 B 벡터는 평행이동했을 때, 그렇지, 평행이동했을 때 일치한다. 이게 두 벡터가 같다는 뜻입니다, 얘들아. 평행이동했을 때 일치한다. 평행이동했을 때 일치한다. 간단하게 하나 해볼게. 얘를 하나 쓸까? 색을 좀 다르게. 여기를 A, 여기를 B, C, D, E, F, G, H, I 이렇게 둡시다. 내 말 이해가지? 여기 보이는 9개의 꼭지점에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9개의 꼭지점. 자, 해봅시다, 얘들아. 여기 내가 이렇게 하나 그었어. 얘를 AB 벡터라고 하자. 바로 갑시다, 얘들아. AB 벡터랑 뭐가 같아? AB 벡터랑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면 되니까 딱 이 크기만 맞으면 되고 방향이 여기만 가르치면 됩니다. AB 벡터가 같은 게 되게 많지. BC 벡터도 같습니다. 뭐 또 같아? D 벡터도 같습니다. 또 뭐 또 있을까? 많지. HI 벡터도 같습니다. 이해가지, 얘들아? 크기와 방향이 같다. 즉 평행 이동했을 때 일치하면 된다. 오케이. 이번엔 이런 얘기를 해볼까? 이렇게 그을까? 이거는 뭐 A2 벡터. 얘들아, A2 벡터는 뭐랑 같아? A2 벡터. 평행 이동했을 때 일치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BH 벡터랑 같을 거고. 이해갑니까? BF랑도 같을 거고. 벡터 BF. 그 다음에 벡터 EI랑 같을 겁니다. 이렇게 있겠네. 물론 내가 지금 시작하는 점을 이렇게 9개를 찍어서 그렇지. 시작하는 점을 9개를 찍어서 그렇지. 내가 그냥 아무 데나 찍을게. 아무 데나. 이렇게 하나 찍었어, 그냥. 이렇게. X라고 할까? 그러면은 이 X점에서 얘를 그대로 평행이동했을 때 생기는 이러한 벡터. 이런 벡터. Y라고 할까? 그럼 뭐랑도 같은 거야? 벡터 XY랑도 같은 겁니다, 얘들아. 벡터 XY요. 평행이동했을 때 일치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벡터의 상등입니다, 얘들아. 이게 벡터의 상등입니다. 자, 얘들아, 이 벡터가 참 재밌는 게 이 벡터를 다 배우고 나면 결국은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정의 안에 있어.
수학이 다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니 벡터는 더 그런 것 같아. 다 정의 안에 있는데 이 정의를 가지고 그 순간순간 보였다 안 보였다 해. 이 벡터 해석도 너무 당연하잖아. 이게 문제로 주어지면 좀 잘 안 보입니다. 지금은 너무 배운 게 적어서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배우고 나면 내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얘들아, 오늘은 벡터에 대해서 맛만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용어 및 다른 얘기를 합시다. 고생했습니다.